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지난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죠. 내년부터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는데요. 법 적용을 앞두고 현장은 비상입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어컨 등 전자제품 부품을 생산하는 광주의 한 중소기업입니다. 지난해 7월 이물질 제거를 위해 설비 점검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피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30명 안팎인 곳으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년 1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열린 설명회. 평일 오후에 열렸는데도 사업주들로 빈자리 없이 꽉 찼습니다. 내년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되는데 해당 업체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경영 여건 속에 시설 개선과 안전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경기 악화로 현재 지금 매출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고임금의 인력을 전문 인력을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 각 기업에서는 엄청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업재해로 64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6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숨졌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안전한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전문 인력에 대한 좀 인건비 지원, 전문 인력을 좀 양성하고 매칭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지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광주 전남 지역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은 12만 곳이 넘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계 싱크탱크로 알려진 연대와 공생이 다음 달 1일 광주 전일빌딩 245 다목적 강당에서 첫 지역 심포지엄을 엽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정치 공황의 시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민주주의 후퇴와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재 정치적 현실을 조명하고 민주당의 현 주소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행사가 이낙연 전 대표의 6월 귀국을 앞두고 친이낙연계는 물론 비이재명계의 세력 결집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대표적인 노인성 치매로 알려져 있죠. 국내 공동연구진이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나타나는 뇌신경대사 변화를 최초로 영상화해 조기 진단과 새 치료제 개발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대전방송총국 박장훈 기자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뇌의 염증 반응을 동반하면서 별 모양의 비신경세포인 별세포의 크기와 수가 증가합니다. 이러한 반응성 별세포화는 마오비 효소와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 가바를 생성해 뇌의 기억력을 감퇴시킵니다. 특히 아세트산을 과도하게 흡수하는 반면 신경세포의 포도당 대사는 억제해 염증을 더 키우고 활성화된 요소 회로가 치매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을 국내 연구진이 처음 규명해 영상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과다한 아세트산이 반응성 별세포 내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기전을 밝혔고요. 환자 뇌에서 이를 직접 영상으로 확인함으로써 치매 조기 진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치매의 주 원인으로 알려진 아멜로이드 베타만 제거하는 치료제의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를 찾은 겁니다. 연구팀은 동물 실험과 환자 관찰을 통해 반응성 별세포화와 아세트산의 이동 통로를 억제하면 정상적인 대사 회복이 가능한 것을 밝혀냈습니다. 아세트산의 이온 통로가 되는 마노카복실산 수용체 MCT1을 억제했을 때 유의미한 회복이 나타났기 때문에 새로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 타겟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뇌과학 분야의 대표적 학술지인 브레인에 온라인으로 실렸습니다. KBS 뉴스 박장훈입니다. 올해 초 대중교통 무임승차를 둘러싸고 노인 연령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논의가 불거졌었죠. 반대로 제주에선 읍면에 한해서 연령 기준을 낮추는 정책이 추진 중인데 도의원들을 중심으로 형평성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방송총국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제주에서 무료로 버스를 탈 수 있는 어르신 나이 기준은 만 70살 이상. 민선 8기 도정은 읍면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한해 만 65살 이상으로 확대하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경우 2027년까지 필요한 예산은 250억 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지난 3월 도의회에 상정됐지만 동지역 형평성 문제 등으로 안건 심사가 한 차례 보류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택시비 지원 확대까지 함께 심사한 이번 임시회에서도 쟁점은 동지역 형평성이었습니다. 예산이 더 들더라도 동지역 어르신들이 소외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100억, 200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이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 시행하는 거를 동지역도 포함하되 나이 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멀리 떨어지면요 오히려 없는 곳들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읍면 지역과 동지역에 대한 구분을 굳이 그렇게 구분하면서 하기보다는 제주도는 실질적인 형평성을 고려했다면서도 동지역도 조만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읍면을 먼저 시행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동도 조속한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고요. 읍면을 먼저 한다면 이용률이나 이런 결국 환도위는 읍면은 올해 하반기부터, 동지역은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아 통과시켰는데 동지역 달래기에 나선 제주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 운영까지 염두를 두고 말씀하시는 건지 시행해서 배제되는 동지역 의원들을 달래기 위한 자산 말씀하시는 건지. 한편 환도위는 서귀포시 표선면 채석장 확장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해 동식물상 조사와 복구 계획이 미흡하다는 이유 등으로 부동의했습니다. KBS 뉴스 김가라입니다. 과밀학급과 고교 원거리 배정이 심각한 광주 광산구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가칭 광산고등학교 설립이 추진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오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 개 학급당 28명, 18개 학급 규모로 광산구 하남 지역에 광산고 설립을 위한 교육환경 영향평가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300여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학생 수 감소 상황에서 신설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부 예산 확보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전남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가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적극 반영키로 했습니다.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는 지난 21일 부산대 회의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기로 하고 반영 시기와 관련해서는 각 대학 상황에 맞춰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국립대 시설 노후화 개선에 위해 시설사업 인허가를 교육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개선키로 협의했습니다. 정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에서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4곳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전남은 신규 9곳, 재지정 8곳, 고도화 7곳이 각각 선정됐으며 선정된 기업은 2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전남에는 영광 동락전빵 사회적 협동조합과 진도 산들바람 장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302개 기업이 활동 중입니다. 광주 전투비행장 무한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전투비행장 이전 찬성 모임에 대해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범대위 측은 김영록 전남지사가 군공항을 무한으로 이전하려 하고 있다며 군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군공항 이전 찬성 측 단체에 대해서는 실체를 밝히고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또 범대위는 김영록 지사가 무한 군민에게 사과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2023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행사가 다음 달 2일 광주 북구를 시작으로 12일까지 광주시 자치구별로 열립니다. 치매의 희망을 나누다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광주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 장소에서 현장 접수가 가능하고 완주하면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됩니다. 지난해 기준 광주의 65살 이상 노인 인구의 10%인 2만 2천여 명이 치매 환자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종일 흐리고 비도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전남 남해안 지역은 5mm 미만의 비가, 그 밖의 지역에서도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비는 오늘 낮에 그쳤다가 내일 새벽부터 밤까지 5에서 10mm가 다시 내리겠습니다. 흐린 하늘과 함께 오늘은 낮 동안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광주가 14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19도로 어제보다 그리고 평년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다른 지역들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담양과 나주 19도에 머물겠습니다. 여수와 공해나 최고 기온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7도, 해남과 진도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낮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5도에서 1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반짝 내려가겠고요. 토요일에도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24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